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잘 단돌이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토요일인데 특별하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강세장에 진입하는 그런 이제 초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의 대세 상승장에서의 핵심 유망주, 정확하게는 이제 핵심주는 한 23종목 정도, 그 안에서 좀 간추리면은 한 15종목 정도 됩니다. 뭐 이게 겹치는 게 약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각 테마별 또 대장주 2개, 예를 들면 뭐 PCB가 움직인다, 원전이 움직인다, 화장품이 움직인다. 그럼 거기서 제일 빨리 수익이 클 수 있는 종목 2개씩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테마 부분이니까 단기로, 그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주사들 중에서도 가장 주가의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그래서 지주사들의 PBR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도 대세 상승장을 맞이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해서 그죠?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발간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죠? 지금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주식 대통령이며 또 왜 대세 상승장,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 전개되는가, 그 부분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기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참석하신 분들도. 이게 이제 강남에 있는 그 교보 쌍둥이 빌딩,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사진이에요. 이때 거의 한 300명 정도, 그죠? 이 강당에 차는 강인데 꽉 찼었어요. 대단했었죠. 그죠? 이때 이제 제가 아무튼 이 앞에 멋있게, 그죠? 이렇게 서서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때 아마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강남의 그 교보증권 쌍둥이 빌딩, 거기에, 그죠? 그때 16층인가 아무튼 뭐 제일 높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름 제가 보기에 좀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자료집 껍데기하고는 그죠?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코스피 등락률을 한번 봤어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쭉 보면 이제, 공통점이, 아무튼 진보 대통령일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마이너스 19.61%였는데, 이때는 뭐 IMF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나름대로 하락했죠, 시장이, 그죠? 13.94%,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가장 이제 화려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19.7%,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성적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의 금융 위기 때 부분이었어, 그죠? 뭐 글로벌 주식 시장도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미국도 뭐 그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이제 장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우리 시장은 묶였었어요. 그죠?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름 뭐, 그죠? 또 이때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등락이 심했던 부분이긴 했죠. 코로나 때였었으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마이너스 5예요. 이 마이너스 5% 주가 코스피 하락은 참 이때는 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급등, 신고가, 미국도 뭐 유럽도 일본도 뭐 다 신고인데 우리만 오히려 하락했다는 게 그죠? 세계에서 꼴찌였잖아요. 전쟁 난 러시아보다도 못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이때 뭐 주가가 만약에 안 갔으면은 다른 국가들도 안 갔으면 뭐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21대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5,000포인트 공약을 했는데 과연 얼마로 끝날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쭉 보면 이제 경제 대통령 부분과 진보 대통령일 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죠? 주가가 173%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로 봤을 때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진보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재명. 자꾸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명박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이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포인트 공략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결국 뭐냐면 주식을 그래도 아는 분이에요. 주식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뭐 다른 대통령도 주식 아무도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주식 안 했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뭐 펀드 하나 들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주식을 처음 해본다고 그러잖아. 응?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 안 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을 많이 했었으니까. 뭐 해보긴 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주식을 잘할까? 그죠?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도 주식을 잘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어떤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주식 대통령이 뭡니까? 기간에 재임 구간에 저는 코스피가 5,000을 넘긴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또 더 심도 있게 자료집도 만들었고 거기에 맞는 제가 상반기 자료집 부분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종목이 한 50%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나머지 50% 정도는 갈아치웠어요. 상반기 하고 그죠? 뭐 상반기도 뭐 조선주들 뭐 AI 뭐 반도체 대박 났잖아. 그죠? 방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주식시장을 잘 알고 잘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래서 5,000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코스피가 800포인트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800포인트대에서 2,200까지 갔으니까. 그죠?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2,000포인트라는 거를 우리가 뚫었잖아요. 그동안에 2,000을 한 번도 못 뚫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뭐, IMF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니까 아마 금융위기만 없었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명박 대통령 주가가 좋았어요. 왜? 경제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주가가 뭐 전혀, 그러니까 이때 미국 시장이 안 갔으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그죠? 억울하지는 않아. 남들은 다 가는데, 이거는 주가가 그냥 못 간 거예요. 이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헤지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형 헤지펀드가 2012년 말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었어. 외국인들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우리 기관들이 뭐 미국 금융위기 때 보니까 공매도 쳐가지고 뭐 모간 스탠리도 대박 냈다고 그러고 주가 빠지면 수익 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관들은 그런 걸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허가가 나자마자 그냥 미국 시장은 올라갈 때 되고 그냥 거기다 대고 뭐 공매도 치니까 우리 시장 못 간 거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3,300까지 갔으니까 그죠? 이것도 3,000을 만든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뚫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고 진보 쪽이죠. 문재인 3,000포인트를 뚫은 대통령도 문재인 진보 쪽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5,000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났지만 노무현보다도 대통령보다 더 주식을 잘하는 대통령이 이재명. 그래서 저는 4,000포인트가 아니고요. 저는 5,000포인트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별로 잘 못한다고 한다면 4,000포인트까지 볼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을 가장 잘 알고 그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금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그죠?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상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5,000포인트를 이거는 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대한민국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코스피가 정고점을 신고가를 낼 것이다로 지금 다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는 주가가 뭐 5% 하락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3,000포인트가 아주 상법 개정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정무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핵심 이제 공약을 보면은 뭐냐 하면 왜 5,000포인트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맨날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번에 또 실패했습니다. 편입이 될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어쨌든 상법 개정.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이런 그죠? 제도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놔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외국인들은 지금 내리 뭐 5조 원 정도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고객 예탁금도요 65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MSCI 지수 편입을 저는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돼야지 5,000포인트에도 발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약간 기관들은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쪽, 아시아 쪽으로 왔고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조금 들어오면서 5월 달부터는 팔지는 않았죠. 그 이전에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공모도 재개되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뭡니까? 대통령 6월 3일 이후에 거의 뭐 4, 5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죠? 그게 저는 이 부분으로 공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올해, 내년에 뭐 설마 내년 정도에는 편입이 되지 않을까? 편입 추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재명 5,000포인트 저는 넘길 거로 사실은 보는데 넘겨도 돼요, 우리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비리비리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아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죠? 대한민국이, PR도 제일 지금 낮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동안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장이, 기업들의 이런 주가가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게 유동성 이제 작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상법 개정이죠. 그죠? 이거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아니, 뭐 주가가 좀 되려고 하면은 돼지주가 유상증자 때려버린다고 그러고. 그죠? 또 뭐 저번에 LG 에너지처럼 그죠? 기업 분할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당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결국은 주주 권익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자사주에 대한 이런 소각, 또 기업 지배구조, 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주식 투자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상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죠? 개인들의 그만큼 이익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기업들의 지배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불공정, 불법 거래, 사실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적발되었었고, 그죠? 뭐 골드만이도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부분을 철저하게 건절하겠다. 주가 저쪽에 걸려버리면 그냥, 그죠?
영업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됐든 국내 기관이 됐든 세력들이 됐든 작전 세력들이 됐든 이런 부분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 주식시장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갑니다. 저는 그걸 못 믿어요. 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실무들이야 그렇게 있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하성 이런 분들 주식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옛날 작진했던 친구들이에요. 작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장하성 펀드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자기가 다 아니까 밑에 참모들이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자료집에 있는 종목들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번 대세 상승에서 벌지 못하면 앞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당 정책을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이제 세제 혜택을 또 주면서, 그죠? 배당을 많이 해라. 그러면서 투자의 매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그런 저는 구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해외로 나가는 이런 일반 투자들의 이 자금이 저는 국내로 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요. 미국의 해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30%로 내게 만드는 그런 지금 법률안을 만들려고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더 좋아지는데. 그동안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간 거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이런 역할, 이럴 때 툭 하면은 기업 물적 분할해버린다고 그러고, 유상인자 때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사업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좀 될 걸로 보는 거. 그럼 외국인도 들어오는 것이고, 상법 개정, 개인들, 그죠? 또 지배구조 없애버릴 것이고, 불공정, 주가 조작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왜? 저는 이건 확신해요. 왜? 주식시장을 잘 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요 부분만 제가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나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25년도 대세 상승제 하반기 핵심 유망 자료집을 일단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죠? 이번 강세장은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장입니다. 그 밑에 이제 30대, 40대, 20대 분들이야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겠지만 50대 이상 분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은 저는 못 볼 거라 봐. 왜? 그동안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됐던 주가 많이 올랐을 때 그게 큰 장이 왔었지만 그 장보다 더 큰 장인 거니까.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번에 탄생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지금 취임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정권 거래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세 상승장에서 큰 종목들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문가예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제가 그 당시에 현대건설, 그죠? 7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는데 거의 1000% 수익 냈죠. 7만 원대, 8만 원대 팔았으니까. 현대중공업, 그죠? 현대중공업은 좀 빨리 팔았어요, 그죠? 5만 원, 6만 원에 사가지고 20몇만 원을 파는데 그것도 50만 원까지 가더라고. 그때 그런 또 이제 아무튼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이제 이쪽에 그때 그 기아차 그런. 그러니까 주식을 1년 정도, 2년 정도 투자하면서 그렇게 대상승장에서 크게 종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주식 대통령 시대예요. 지금 일부 종목들을 받아보신 분도 계시잖아. 지난주부터 나갔으니까. 그죠? 응? 요즘 보니까 종목 옐로칩 대박 아닙니까? 지금 방산 쪽에서 터지고 있고. 그죠? 여러분, 대상거장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단기 매매하면 더 손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수익 돈 벌었어요.
근데 한 달만 지수 빠지고 못 가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한 사람들은 다 본전이거나 손실이에요. 그러나 중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뭐 어때요? 그죠? 어? 현대 로템 같은 것도 지금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사고 팔고 했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 그래서 주식 대통령이 출범이 되고 이제 5,000포인트 재장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그죠? 조선주라든지 IT라든지 IT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반도체 그죠? 또 바이오, AI 대박 만들어 들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7월달 정도, 8월달 정도에는 조금 이제 주도주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거, 그걸 이제 제가 자료집에다 다 기재를 해놨고, 또 뭐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오른 거는 사실 이번 이라크,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죠?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그죠? 항상 분할로 매수,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죠? 자료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입 이제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그 대행업체에서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세부씩 이렇게 구입을 하신 분도 계시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을 다른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 그죠? 친한 분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복사해가지고 복사하면 되잖아요. 나눠주시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셀트리온 강의를 하든 오전 방송을 하든 할 때마다 그거 펴놓고 그죠? 제가 그 안에 있는 종목 저도 그 종목을 가지고 위주로 이제 진행을 앞으로 하면서 그렇게 또 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종목을 펴놓고 항상 책을 올 연말까지는 꼭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셀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전국 순회 강의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 꼭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느냐. 이번 대세 상승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큰 수익 꼭 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발간한 이 자료집 안에서만 매매하십시오. 거기에 단기 테마도 있고 다 종목 다 있어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 갖다 들이대도 수익률은 얘가 월등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발간되고 나서 유일하게 좀 못 오른 종목이 셀트리온이긴 해요. 그러나 셀트리온도 때가 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내일 그거는 제가 방송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 화이팅입니다.